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1회 직업상담사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과목 직업상담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면 직업상담 과정에 대해서 묻고 있다. 그죠? 직업상담 과정에서 사정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첫 번째는 동기 파악, 그리고 자기 진단 탐색, 그리고 자기 진단, 그리고 인지적 명확성 파악,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관계 형성이었죠. 관계 형성을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나면 내담자가 인지적 명확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인지적 명확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나면 동기가 충분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자기 진단. 아무래도 이제 자기 진단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진단에 대해서 탐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관계 형성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 형성 다음에 나오는 인지적 명확성이 나와야 되겠죠. 인지적 명확성. 리얼이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D가 3번 아니면 4번 이렇게 될 것이고, 인지적 명확성을 하고 나면 두 번째는 이제 동기에 대해서, 동기가 충분한지를 알아봐야 된다 그랬죠. 동기. 그러면 기억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4번이 되겠죠. 그리고 자기 진단을 하고 탐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문제에 보면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슈퍼이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나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슈퍼의 흥미사전 기법이 있었죠. 슈퍼의 흥미사전 기법이라면 표현된 흥미, 조작된 흥미, 조사된 흥미,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슈퍼이라면 또 우리가 발달 단계, 성탐 확률세라는 게 있었고, 또 직업 상담 단계가 있었죠. 문심의 아들 현태는 의사가 되었다. 문심자 현태 의사. 첫 글자만 알면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첫 번째 보면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진로 발달은 성탐 확률세 순서까지 딱 맞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진로 선택은 자아 개념의 실현 과정이다.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리고 진로 발달에 있어서 환경의 영향보다는 개인의 흥미, 적성, 가치가 더 중요하다. 그렇지는 않죠.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보면 4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번하고 지문이 3번하고는 조금 대별돼요. 거기에 보면 자아 개념은 직업적 선호와 환경과 상호작용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상호작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해 변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틀렸죠.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둘은 상호작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내담자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며 내담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내담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기본이 되는 상담 기법 9가지가 있었죠. 9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가지 중에서 실기에 가면 한 6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서술형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수준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한정된 오류가 아니었죠. 한정된 오류가 아니었고 뭐였습니까? 우리가 전이된, 이렇게 돼 있죠.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잖아. 그죠? 그렇게 돼 있었고, 그리고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반성의 장 마련하기, 그리고 변명에 초점 맞추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얄롬이 제시한 실존주의 상담에서의 4가지 궁극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존주의라면 삶의 의미, 죽음과 비존재, 자유와 책임,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죽음, 자유, 고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허라는 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얄롬이 얘기했던 거는 죽음, 자유, 고립,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무의미,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5번째 문제 보면 상담관계의 틀을 구조화하기 위해서 다루어야 할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핵심은 이제 구조화입니다. 구조화. 구조화라는 거는 틀을 짜는 거라 그랬죠. 내가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그냥 상담이라는 거는 그냥 오면 주어진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상담이라는 거는 틀을 갖추고 있다. 처음에는 뭐 하고 두 번째는 뭐 하고 뭐 마지막에는 뭐 하고 이런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구조화라 그랬잖아. 그죠? 구조화. 그래서 우리가 뭐 소설 같은 경우 기성정결이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구조화할 적에는 뭐냐면 이 시간이라든지 상담의 시간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지. 그죠? 그리고 비용, 그리고 내담자 당신이 해야 되는 게 뭐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고 또 여기에는 반드시 구조화할 적에는 비밀 유지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상담자의 역할과 책임, 또 상담의 목표도 구조화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상담 시간과 장소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이고 내담자의 성격에 대해서는 구조화를 할 수가 없죠. 이 틀을 갖추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째 보면 생애 진로 사정이 나옵니다. 생애 진로 사정이라면 일단은 여러분들은 4가지 구조, 그죠?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요약. 4가지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오죠. 또 뭐냐면 독립적이냐, 의존적이냐 이걸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전형적인 하루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뭐 기타 등등 아들러의 개인주의 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뭐 기타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생애 진로 사정은 직업 상담에서 생애 진로 사정은 초기 단계보다는 중기 말에 아니죠. 생애 진로 사정은 이 진로 사정에 보면 당신이 전공했던 거는 뭐냐, 과거에 가졌던 직업은 뭐냐, 교우 관계는 어떠냐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 그랬죠. 이런 거는 내담자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담의 초기에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